자, 일단 뭐 한국은행 금통위는 큰 변수 없이 예상대로 금리 동결 소식 좀 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많이 바쁘시죠? 예, 아닙니다. 예,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테고, 저희 MTN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달 옵션 만기 뭐 부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근본 옵션 만기에 만기 충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매크로와 외부 돌발 악재로 인한 베이시스 급락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종가까지 중립 정도의 만기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연말 배당을 겨냥하여 유입된 물량은 이미 대부분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배당락 이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증권과 투신의 경우는 베이시스 0.1포인트 이하에서 청산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 베이시스 수준 하에서는 증권과 투신의 장중 청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베이시스의 충분한 하락을 기대할 수 없다면 증권과 투신의 금일 동시호가의 합성 선물을 활용한 청산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합성 선물을 활용한 컨버전 조건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청산 가능 규모가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설사 동시호가의 차익 물량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바스켓 수요인 비차익 매수세가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만기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막판 그 동시효과 물량까지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비차익 거래 쪽 순매수가 이를 또 커버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파생 담당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뭐 파생 쪽만 근데 또 국한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뱅가드 쪽 물량은 출회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얼마나 남았고 이것이 시장에 얼마나 또 영향을 줄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뭐 만기일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만기일 이후의 수급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금일 옵션 만기의 영향은 우려와는 달리 만기 충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유입된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물량과 증권과 투신의 미청산 물량들은 2월 되어서 3월 동시 만기까지 프로그램 수급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최근 지수의 기간 조정 양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배당을 겨냥하여 유입된 자금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베이시스의 저평가 영역 지속, 세 번째는 원화 강세 기조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현재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나타나게 하고 지수의 상승에 제약을 걸었던 요인들이라 한다면, 동시에 가벼워진 순차익 잔고와 원화 강세 기조의 약화는 최근 반등 시그널을 주는 요인들이라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뱅가드 ETF와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한 매도 물량 역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시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악재들에 노출된 상황에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1930에서 1940포인트의 강한 지지 영역을 이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 상승에 대한 베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지수 때는 코스피 200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1930, 40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 물론 지금은 한 1970에서 80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올 들어서도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 변수가 하나하나 좀 제거가 되면서 상승 여력이 좀 더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이슈, 수급적으로 본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계속되고, 이런 선물 외국인 쪽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줘야 이제 지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요. 이제 선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제 거의 한계점의 임계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외국인 역시 이제 반등으로 이제 순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순매도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은 안정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제 제한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수급적인 측면은 이젠 부정적에서 중립적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경 중에 하나로 환율의 반등도 어느 정도 좀 끝물이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환율이 일단은 1,050원을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반등 역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14일에서 15일 예상이 되는 G20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정책이 조금씩 대두가 되면서 시장 기대감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생 쪽 담당이시니까 단순히 뭐 이제 지수 전망을 하시기에는 조금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현대증권에서 나온 최근에 뭐 리포트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지수 상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2월 말 지수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수 전망은 일단은 지금 현 지수대에서는 예. 추가 상승 여력분이 하락에 대한 그 공감보다 훨씬 더 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 고점이었던 2020포인트 정도 선까지 충분히 중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0포인트 선까지는 뭐 수급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은 하방 위험보다는 상방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 알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뭐 체크를 간단히 좀 해봤고요. 뭐 역시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파생 쪽 담당이시기에 좀 수급적으로만 계속해서 좀 여쭤보는데 뭐 그 금통위 결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거고 잠시 후에 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수급적으로는 뭐 큰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멘트에 따라서는. 예, 일단 금일 이제 조금 굵직한 매크로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한국 금리에 대한 이제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오늘 금일은 커다란 변수는 이제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지금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 통해서 도움 말씀 좀 청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기자들이 떴다로 넘어갑니다.